창세기 백문백답 에덴 동산의 위치 연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위치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자, 이제 여기서 요지는 이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둘째 강은 기혼이다.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강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다면 에덴의 위치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미 노아홍수로 달라져 버린 지리적 환경 가운데 확실히 알 수도 없는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창세기는 모세 때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은 모세가 80세였던 주전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120세에 죽은 해인 주전 1406년 그 사이에 기록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알고 있던 사람들이 통용되던 그 지명을 이용해서 에덴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 강의 안 듣고 이번 강의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로부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것이고, 만약 관련된 지명들이 모세 당시의 지명들과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면 모세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서 알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셋째, 히데겔, 페라트, 유브라데 등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들이 노아홍수 이전부터 전래되어 오던 추억의 지명들을 모세가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지명들과 그 위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의 의문을 쓴 휴로스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사라진 두 강을 지지하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기혼, 비손 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 발원지 현재의 터키 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인데 요 터키 쪽, 요 발원지 여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문명의 창세기의 저자인 데이비드 롤은요, 1997년 4월에 수메르 점토판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서 노아 방주가 도착했던 아라랏의 에딘을 찾아놨습니다. 이 수메르 점토판에 아라랏 에딘이라고 나오고, 에딘이 에덴의 수메르 표현이란 말이죠. 에덴은 그럼 그쪽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실제로 찾아나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가 이제 흑해고요. 여기 아라랏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카스피해고 반호 이렇습니다. 수메르 에딘의 의미는 개간하지 않은 들판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개간 경작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시작됐잖아요. 그럼 에덴은 뭐겠습니까? 개간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 의미가 경작하지 않았던 이 에덴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터키 동부와 이란 북서쪽 일대의 지역이 에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아라랏의 에딘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란 서부에는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아라스 우준강이 만나는데, 이 아라스 강이 뭐냐? 8세기 이슬람 침공 때 아라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강이 가이훈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훈강이 바로 성경의 기혼강인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라스 강 요렇게 하거든요. 요거 터키 이란의 경계고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렇지 않습니까? 요 기혼강, 요 아라스 강이 바로 기혼강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간행물에는요, 당시 학자들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있던 카시아라고 불리던 땅을 알고 있었는데, 아라스 강은 이곳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기혼강이 어떻게 해요? 카시아를 지나갔다. 이 카시아가 창세기 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기혼강이 지나갔던 구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기혼강이 지나가고 여기 카시아, 이게 구스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가 있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잖아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강의 위치를 찾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 근처에는 이란어로 카젤 우준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카젤 우준이라는 이 이란어 뜻이 긴 황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그 땅의 순금이요, 이거하고 잘 어울리죠. 이 우준은 바로 비손을 뜻하는 초기 이란어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제 하윌라는 뭐냐면 이제 비손, 이란이고 티그리스잖아요. 이 에덴인데 이게 이 기혼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잖아요. 우준강, 비손강 이쪽이다. 근데 그것을 또 이제 더 하나 더 방정하는 증거로서요, 하윌라는 현재 이란 서부의 앙가라 지방이고 여기에는 황금과 각종 보석이 풍부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금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보고 에덴은 이쪽이다, 비손강은 이쪽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데이비드 롤 박사의 추정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 공간이며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간 에덴, 이 동산이잖아요. 이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뜻이지만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공 정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공간을 의미할 거라는 거죠. 에덴은 광활한 지역인데 에덴 동산은 이 광활한 지역인 에덴에서 동쪽 경계 지역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지금 초목이 거대한 호수인 이란 서부의 요 호수, 우르미아 호수 서쪽과 경계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기혼강, 비손, 티그리스, 유브라데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이제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동쪽 지역, 이곳이 바로 우르미아 호수의 서쪽 경계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유추를 해낸 겁니다. 이곳은 계곡 자체도 길고 협소하고요,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어지고 산에서 바르는 아름다운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과 북쪽은 높은 봉우리가 계곡을 감싸고 있는 지형입니다. 동쪽에 있는 길은 동산을 나오면 현지어로 지금 이제 노크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노크디는 노크드의 땅이란 뜻으로 성경의 놋 땅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면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기후학 연구에 따르면 수천 년 전에 이곳은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심프스는요, 4대강의 위치를 추론해서 에덴의 지리적인 재구성 결과 대략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아마 이 밑에 요 비손강, 이거 지금은 이제 이게 유브라테 강이 끝까지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 밑에 이 부분은 비손강이고 이 부분은 기혼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지금 바그다드에 있는 그쪽이죠.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심퍼스는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찾아서 이 저자 랄프 무케스트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심퍼슨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째,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둘째, 비옥한 초성달 지역으로 수천 년 전 초목이 무성했던 곳이다. 셋째,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에덴은 여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서와 현대과학의 조우의 저자인 스티븐 시저는요, 비손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검은 순금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하윌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곳에서 황금의 요람이라고 불리던 세계 최대 금 매장량이 있다고 알려졌고요, 유구한 채굴 역사를 가진 금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곳을 솔로몬 왕의 금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 파우크 엘바저가 위성 사진을 검토하다가 이곳에 강이 있었던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고, 이 강 이름을, 지금은 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지하에 이런 강이 있었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쪽에서 이제 발원돼서 흘러가니까 이걸 쿠웨이트 강이라고, 이 강, 없는 강의 강 이름을, 과거에 강이 있었던 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쿠웨이트 강. 이것이 한때 아라비아 북부를 지나서 쿠웨이트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강이 이 성경의 비손강일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 비손강은 이렇게 위치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는 기혼강이 있었던 것은 카슈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카시트족에 속해 있었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성경의 기혼강이 오늘날의 카룬강이라고 결론을 짓거든요. 카룬강은 여기입니다. 여기 카룬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페르시아 만쪽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쿠웨이트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찾았잖아요. 또 하나는 기혼 강이 이런 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지금 흐르는 이 카룬 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혼 강이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성경은 에덴이 네 강의 발원지로 하나의 수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카룬 강이 모여서 페르시아만 북쪽으로 흘러드는 숏 알라랍이라는 수로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단서들을 제대로 조합했다면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위쪽 어딘가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는 내강이 만나서 이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세월 동안의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많이 높아져 갖고 페르시아만의 원래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들어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기가 에덴 육지였다는 거죠. 페르시아만 북쪽이 육지였다. 그래서 여기서 비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혼강이 흐르는 발원지였다고 주장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독일 기상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수천 년 전 지금 페르시아만은 육지였고 만해 북부 지역에 수몰된 강의 계곡과 모래 흔적을 발견해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 푸누아 성경에는요, 이 에덴 동산이 여기다. 뭐 바그다드 쪽이죠. 바벨론, 바그다드 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현재 있는 강이고요. 히데겔. 그리고 이제 기혼 강이 이렇게 흘렀고 비손강은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여기다. 지금까지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에덴 위치의 추정에 대한 것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북부에 있다, 터키 쪽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로울 박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추정했고요. 그 다음 대부분은 이제 이쪽, 즉 바그다드 지역 이쪽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들은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도외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대략적인 위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에덴 동산의 위치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주장마다 연구를 통한 근거를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의 어느 한 곳을 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대략적인 위치는 분명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